자, 간단하게 경과 보고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설립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1월 26일 남인순 의원님이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셨고요. 그 법률 개정안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독립법인 설립 관련 조항이 신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18년 8월 10일 여가부가 이 법이 아직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위탁 사업 발주 방식으로 국립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서둘러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비상근 소장과 매년 갱신해야 되는 계약직 연구원 약간 명이 작은 사무실 방 한 칸에서 간판만 달고 시작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간판만 존재하는 연구소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2018년 11월 26일 그 김창록 연구소장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성폭력 방지본부 산하에 위치해진 연구소의 종속적 위상 그리고 사업과 예산 집행에 제약의 한계를 통감하고 결국 사의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많은 언론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그 파행 사태에 대한 보도들이 줄려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13일에는 그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가 김창록 소장 사태와 연구소가 겪은 파행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하고 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8일 2015 한일 합의 3주년이죠. 정의기억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그리고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연구소의 졸속 설립 그리고 김창록 소장의 사퇴 등 파행에 대해 연구소 독립성 등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28일 날 그 지방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정의실현 경남연대가 마찬가지로 국립위안부연구소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1월 17일 날 주무부처인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후속 조치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2019년 3월 22일 그 정춘숙 위원실 주최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공동 주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어떻게 가야 하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연구소 대신 간판으로 존재하는 연구소 대신에 연구 기능과 전시 기능을 종합하고 독립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기관으로서 그 여성인권과 평화센터 또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를 법적, 제도적, 조직적으로 접근해서 대안과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30일 날 연구회와 그 일본군 위안부 관계 모든 지원단체들이 모여서요 간담회를 개최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국립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설립을 위한 전국 행동을 설립하기로 결의했고요. 여가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1일 날 장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그대로 위탁 사업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을 재계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결국 진선미 장관이 신년 간담회에서 밝힌 연구소 독립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국 행동을 결성하고 위안부 역사관 전국 연대 발족심 기자회견을 갖기로 결의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 단체 발언은 생략을 하고요. 독립적인 국립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설립하라 성명서를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적인 국립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설립하라. 한반도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최대 피해국이었다. 수십 년간 갇혀 있었던 진실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연이어 터져 나왔다. 할머니들의 증언은 가해자의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고발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외면과 무관심, 침묵으로 일관했던 우리 내부에 대한 성찰적 요구이기도 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시민운동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존엄성을 회복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온 힘을 쏟아왔다. 당사자들 또한 무기력한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았다. 가부장제와 식민주의 지배 체제 하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진 중증적 부정위와 싸우며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다시 활동가로 변화해 왔다. 덕분에 국민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시민 의식도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이며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군 위안부를 속내로 규정한 유엔의 결정은 이 문제가 한일 간 외교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 보편적 인권 문제이자 지나간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적 사안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이에 발맞춰 한국의 시민운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공유를 통해 글로벌 부정의에 관한 세계 시민들의 역사의식과 인권 수준을 높이면서 국제평화, 인권운동의 방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왔다. 그러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젠더 문제이자 민족 문제이고 법적인 문제이자 정치적 문제이며 전쟁과 평화의 문제이자 식민지 지배 책임의 문제이며 외교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며 재현의 문제이자 체험의 문제이고 역사적 사실이자 현재 사회의 문제이며 피해자들의 문제이자 운동을 통해 확장된 당사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과거의 현실, 미래가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의 대응책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상기해보라. 위안부 문제의 중요성과 복합성을 무시한 채 한일 간 외교적 사안이라는 좁은 시야로만 봉합하려 했다.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추구한 결과 이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법적 책임이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해온 일본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한 방책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최근 일본 외무성은 위안부 전문 외교 아키비스트를 채용하고 2015년 한일 합의에 기초한 국제 홍보전을 전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은 대부분 세상을 등지시고 2009년 5월 현재 21분만 남았다. 이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답할 차례이다. 촛불 정신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정권 출범 초기 100대 국정과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시키고 2018년 8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를 출범시켰지만 사전 준비도 구체적인 계획도 갖지 못했다. 연구소는 여성인권진흥원 내 성폭력 방지본부에 속한 한 개 팀 수준이었고 매년 갱신되는 용역 계약을 통해서만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독립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결과 연구소는 발족 3달 만에 소장이 사퇴하는 파행에 이르렀다. 광복절에 맞춘 연구소 설립은 정부의 면피용 사업에 불과했던 것인가? 과연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 여론을 수용해야 할 국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위안부 관련 자료조사와 연구, 기념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안부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전반적으로 낮은 역사인식은 물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 수준도 일천함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광범한 위안부 자료를 수집 연구하고 기억을 보존 공유 교육하는 사업은 4~5명에 불과한 현재의 연구소 조직으로는 불가능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연구소와 뒤이은 파행의 경험은 안정적으로 설립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안부 담당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조사 정리 연구는 물론 아카이빙과 전시 기능을 결합한 국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여성 인권을 정진시키며 국제사회의 선도적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기념사업을 단순 대행하는 하부기관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환기시키고 개성할 장기적 비전하에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국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설립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이자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응답이며
국제 평화 인권 확장에 대한 국제 평화 인권의 확장에 대한민국이 선도 역할을 자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최근 그리스 정부는 40만 장의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저지른 과오를 적시하고 독일에게 수십억 유로를 배상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보다 결코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한국은 왜 그리스 정부와 같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세계사적 중요성을 고려해보자. 전 세계 시민 누구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고 하면 한국을 떠올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심장인 대한민국에서 홀로코스트 박물관 정도의 위안부 역사관 건립은 당연한 일 아닌가? 자료와 연구에서 훨씬 앞서 있다고 평가되는 일본 정부의 준비는 더욱 치밀해지고 있는데 왜 우리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개별 용역 사업으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가? 한 국가의 과거와 현재가 그렇듯 미래 또한 지금을 사는 우리들만의 것은 아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진실 규명과 정의 추구, 당사자들의 정신을 세계적으로 계승할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의 모범국인 대한민국이 국제평화 여성 인권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주길 간곡히 기대한다. 포스트 당사자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국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즉각 마련하라. 1. 독립성과 지속성을 가진 국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설립하라. 2019년 5월 14일 국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설립을 위한 전국 행동 및 연대단체 일동. 예,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이렇게 국회까지 오시게 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100대 과제 중에 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마련은 일본군 문제가 인권의 문제이고 전체 성폭력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다시는 인류 역사에 이와 같은 슬픔이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